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연이은 아리조나주 감사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6개 주에서 방문단들이 선거감사 현장을 다녀갔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들을 살펴보면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래스카, 콜로라도, 네바다, 버지니아 이렇게 6개 주이고 조지아의 경우에는 2팀이나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소스에 의하면 지금 3파레트만 지금 개수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간의 한 파레트들 중에 심지어는 20% 이상의 표가 부족한 현상까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큰 폭풍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가슴 조이며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한창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매일 하이드로크로리킨과 지트로마이신을 매일 먹음으로써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하이드로크로리킨과 지트로마이신을 상시 복용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파우치 박사와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많은 CDC 요원들이 그것은 터무니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의 사용을 권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일선의 의사들은 그 약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파우치 박사와 여러 사람들은 그 약의 효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하이드로크로리킨과 지트로마이신을 복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을 10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미국에서 6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이 두 가지 약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이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출신인 캐롤린 리비에트가 가장 최연소 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올해 23세인 리비슨 자기 고향인 뉴햄프셔주에 2022년에 출마할 때 25세가 됩니다. 당선이 되면 25세로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공화당 하원 의회장을 하고 있는 스테파니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나 2022년에 하원으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뉴햄셔는 리비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향에 있을 때 상원의원이었던 공화당은 켈리 아이오티의 수행 비서도 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향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미국 헌법에는 하원은 25세 이상, 상원은 3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연소 하원 의원은 메디슨 코튼 하원 의원입니다. 25세로 지금 최연소입니다. 그러나 2년 후면 이 사람이 27세가 되므로 결국은 리비스의 가장 최연소 하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메디슨 조던 이전에는 AOC가 최연소였습니다. 25세 역시 하원으로 당선이 되었죠. 이렇게 최연소 하원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미국의 정치 아젠다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OC가 들어섬으로써 미국 정치가 상당히 극좌적으로 많이 흘렀죠. 미국의 최근에 연이어지는 최연소 하원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치인들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정치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되겠습니다. 작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백악관 앞들인 라파엘 파크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되고 6월 1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인트 존 성요한 교회에 가는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와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교회에 가는 것을 연출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강제 퇴출시켰다고 많이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쇼 호스트로 자주 옛날에 팍스나 이런 데 나갔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밝혀진 내부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하여 관여한 바도 없고 단지
워싱턴 DC 내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이런 소요 사태가 있고 불을 지르고 약탈이 일어남으로써 백악관 근처라고 하여 즉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요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그 내무부 장관과 그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한 것도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사망한 애쉬 베비 예비역 공군 장교에 대한 그 유족들이 오늘 DC 경찰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애쉬 베빗을 쏜 경찰관의 이름과 성명을 발표하라고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비밀에 붙임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유족들이 연방법원에 지금 제소를 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비무장 상태의 일개 시민에 불과한 애쉬 베빗을 공격하였는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며칠 전 보도해드렸던 비트코인 430만 불 회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연방정부 요원들이 그 암호를 해독하였을까 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매 거래소에 암호 해독자가 그 암호 키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은 이 모든 비트코인 중에 230만 불이 산호세에 있는 지갑에서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갑이 한두 개가 아니고 24번으로 옮겨간 지갑 중에 산호세에서 거의 다 회수가 되었다고 하니 산호세면 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존재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비트코인 암호 지갑을 가진 사람의 암호를 해독하여 236만 불을 회수하였다고 하니 대부분 사람들은 코인베이스가 그 부근에 본사가 존재하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최고 보안 등급의 암호 해독자가 FBI에 소환을 당하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코인베이스가 암호를 주었을 것이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코인들의 익명성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과 다치코인의 경우에는 거의 30%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지 못할 바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에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들의 일종의 세계적인 사기 수단의 한 방법이라고까지 비난을 하였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고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JBS라는 세계 제1의 육가공 유통 및 공급업체가 1100만 불의 랜섬웨어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그것 또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미국 스파이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틱톡과 위챗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사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그 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빼간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오늘 밀리터리 뉴스에 의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을 사용 불허하였던 사항을 다시 부활시켜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친중 행정부답게 중국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때 필히 개인정보 보호를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신 카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많은 민주당 주도의 주들이 백신 카드 사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 황당한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LA 동쪽에 있는 포모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무하마드 어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500장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 확인 카드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오늘 경찰에 붙잡혀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라스베가스 네바다에 사는 사람으로 포모나까지 와서 이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에 의하여 차량 조회로 붙잡힌 것입니다. 500장이나 되는 백신 카드를 왜 훔쳐갔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뭐, 다음에